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고3 6월 모의평가 기하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하 문제 30번은 벡터에서 출제가 됐는데, 과연 이제 기하라고 하는 선택 과목의 가장 마지막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벡터 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벡터 문제의 특성상 그림과 식, 그러니까 도형과 식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얼마든 질문해 주세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의 내변 위의 2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가나다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점 R에 대하여 RP 내적 RQ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문제를 풀러 들어가 보면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문제의 순서를 잡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나번의 말 있죠. 이 말을 1번 순서로, 여기 있는 다번의 말 있죠. 이 말을 2번 순서로 잡아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좌표가 A와 B와 P와 Q죠. 그래서 A, B 좌표와 함께 PQ를, 각각 좌표를 P를 X1, Y1, Q를 X2, Y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의 말로 나오는 OA 내적 OP는요, OA와 OP 같은 경우는 종점인 A와 P의 좌표가 곧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성분의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을 내보면은 EX1이 되고,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죠?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OB 내적 OP도 마찬가지로 종점의 좌표끼리의 이 성분끼리 곱의 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Y1이 나오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Y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OA 내적 OQ죠. 이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EX2로 나오는데 얘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OB 내적 OQ는요, 이 Y1인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Y2죠. 따라서 Y2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이제 PQ가 존재하는 존재 범위를 나타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서 이 점이 A죠. B고요. C고요. D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짓는 직선을 통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면요, 문제에서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 여기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값을 기준으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찍히게 되죠? 이 점을 기준으로 양수값들, 양수의 Y값들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값을 갖는 이 빨간 부분이 P가 존재하는 P의 존재 범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이 파란색 부분이 Q의 존재 범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각각 지금 여기에서 P점의 좌표인 X1과 Y1의 범위, X2와 Y2의 범위로서 답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식과 그래프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세 번째 정보로 갑니다. 세 번째 정보는요, 얘예요.
둘이 내적끼리의 곱이 0이다. 즉, 세 번째 정보로 가주면은 PQ 내적 AB가요. PQ 내적 AD와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둘 중 하나가 0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면 뭐 둘 다 0일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둘 중 하나가 0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의미대로 하면은 얘는 PQ와 AB 벡터가 수직이 되거나 또는 PQ와 AD 벡터가 수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의미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문제를 우리가 요 놈을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고 요 놈을 초록색으로 잠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R 값은요 4,4기 때문에 각각 RP의 벡터가요 성분값이 x1-4, y1-4로 나오고요. RQ의 벡터가 x2-4, y2-4로 나와서요. RP 내적 RQ의 값이 x1-4, x2-4에다가 y1-4, y2-4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경우를 쪼개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PQ와 AB가 수직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으로서 살펴보면은요. 이 경우는 PQ가 이 위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AB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랑 수직인 거잖아요. 이 벡터랑 수직이 되려면은 그림의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여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의 모양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Q의 존재범위고 빨간색이 P의 존재범위라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랑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P와 Q를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P와 Q를 잡았을 때인 이 모양과 이 모양 사이를 이렇게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벡터의 모양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벡터의 모양새로 미루어 보아 여기 있는 이거에 의해서 4,4로 만들어지는 이 성분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즉 P점의 경우는 이 점이 1,1이죠. 1,1에서 2,0까지의 변화 모습을 보이고요. Q점은 여기 있는 -1, -1에서 여기 있는 0,-1호의 모양새를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 첫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RP 내적 RQ의 값이요. 이 첫 번째 경우는 1,1이 여기 대입되니까 또 -1, -1이 여기 대입되니까 1 대입하면 -3, -3이죠. 그리고 -1, -1 대입하면은 -5, -5죠. 그렇게 된다면 1, 1, -3,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산의 결과로서 나오는 값이 1과 1 대입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1, -1. 여기도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에다가 -5, -3에다가 -5죠. 그래서 둘의 성분합을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온다? 여기서 3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또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 2,0과 0,-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2, 0 마찬가지로 0, -2 대입해주면은 2랑 0 대입했을 때 -2랑 -4죠. 0과 -2 대입하면은 -4, -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2랑 0 대입한 -2, -4랑 0, -2 대입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란 말이죠. 이 둘이 곱해주면 8. 이 둘이 곱해주면 24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32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때 그림이 중요해지거든요. 자, 분명히 우리는 4,4라는 점을 아까 R점으로 잡았었어요. 그럼 4,4는 사실 이 바깥쪽의 점이거든요.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길이가 이랬던 RP 대적 RQ가요. 길이가 더 증가합니다. 길이가 더 증가하는데 각이 커져요. 아까 각이 0도일 때보다 각이 커지면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있는 내적은 작아지는 게 원래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보면은요, 이 의미가 그렇지만 않은 게 결국 내적의 의미라고 함은 도형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처럼 각이 똑같으면 얘의 크기와 얘의 벡터 크기의 곱이지만 이 벡터 크기와 이 벡터 크기를 곱할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과정에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이 각도에 대한 수직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아까 R점 여기 있을 때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곱하는 거랑 사실상 여긴 지금 여기에 대한 수직값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으로 둘 다 점점 더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길어진다라는 거죠. RP와 RQ의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30에서 32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했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에서는 RP 내적 RQ가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 이론.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PQ와 AD가 수직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존재 범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AD인 이 벡터와 수직이에요. 이 벡터와 수직이려면 이런 모양을 세워야 되거든요. PQ가 정확하게는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으로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점이 P고 이 점이 Q다. 이 점이 P고 이 점이 Q다. 그래서 요렇게 시점, 종점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R점은 저 바깥쪽에 있는 4,4라는 점이긴 했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P점이 여기 있던 마이너스 1,1에서 P점이 0,2로 옮겨간다. Q점도 1,-1에서 2,0으로 옮겨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RP 내적 RQ를 할 때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1일 때랑 1,-1일 때를 각각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과 1 대입하죠. 1,-1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한 여기가 15 여기도 15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0,2면은 여기가 0,2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0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곱하면은 16이 나오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데요. 여길 기준으로 보실게요. 얘에서 얘로 이동할 때 지금 여기가 아까 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RP와 RQ가 어떻게 봐도 일단 길이는 줄어들어요. 근데 오히려 각은 커지죠. 도형의 의미로서 코사인 각이 커지게 되면은요,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 즉 크기도 줄어들고 코사인 값도 작아져서 여기 있는 이 경우보다 여기 있는 요 경우보다 요 경우로 움직일 때 값이 무조건적으로 작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옮겨짐에 따라 각은 벌어져서 커지고 오히려 벡터의 크기는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도 구조상 16보다 RP 내적 RQ가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또는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친 범위로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RP 내적 RQ이고요.
무엇보다 30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라지 M, 스몰 m을 둘 다 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인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4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결국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물론 여기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했던 것을 고르라고 하면 역시 벡터를 크기로서 봐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내적을 도형으로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를 이 세타라는 값을 가지고 AB 벡터와 AC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해서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타에 대한 AB 대적 AC는 도형의 의미로 볼 때 AB의 벡터의 크기, AC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C 값을 조금만 더 길게 그릴게요.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얘에 대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여기서 잘 보세요. 도형 모양을 잘 봐주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봅시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벡터 있죠. 여기 있는 이 B 다시 이게 AB랑 코사인 세터 즉 AB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 녀석이 A, B 다시의 벡터 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 B 시점을 아까 전에 여기서 봐주면서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그림이다라는 걸 봐주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R점이 여기에서 1로 갈 때보다 여기에서 1로 갈 때 여기 수선거리인 이 길이가 더 이쪽 주황색보다 이쪽 보라색이 더 길다. 그리고 여기 R에서 Q로 갈 때 이쪽 Q 쪽이 좀 더 크기가 크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는 걸 발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증명해 주는 과정이 아마 가장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이쪽은 워낙에 자명하니까요. 이쪽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1년 고3 6월 모의평가 기하 30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평 수능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